같은 파스를 붙였는데요. 어떤 분은 휠체어를 벗어났고 어떤 분은 아무 효과 없더라며 다시 약을 찾으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에 붙였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환입니다. 서울에서만 38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왔고 지금도 매주 수십 분을 만나며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사님,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이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낫지를 않네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발바닥에 파스 붙여보셨나요? 대부분 어리둥절해 하시죠.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이냐고, 허리 통증인데 허리 말고 다른 데 붙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그 자리에 파스를 붙인 분들 중엔 2년 동안 한 정거장도 못 걷던 분이 지하철 2코스를 걸어서 다니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파스 하나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 그 분들은 모두 아픈 곳이 아닌 작용하는 곳에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통증과 싸워왔고 때로는 약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파스는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껏 알고 계셨던 통증과 치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를 피하신 적 있으신가요? 허리가 뻐근해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신 적은요? 어깨가 굳어 팔 하나만 들어도 힘든 날 하루가 괴롭지 않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고통을 참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스라도 붙여야지. 그런데 파스를 붙이고 나면 어떠셨나요? 잠깐 시원한 느낌만 들고 다시 똑같이 아프지 않던가요?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일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어디가 아프면 거기에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허리 아프면 허리에. 하지만 그건 겉에 물만 뿌리는 식입니다. 속에 불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표면적인 시원함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 통증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픈 부위에만 파스를 계속 붙이면 염증 부위가 더 민감해지고 피부 조직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통 성분이 반복적으로 흡수되면서 오히려 그 부위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통증이 더 오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72세 이정자 여사님은 무릎이 아프다고 몇 달간 파스를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붙이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색소 침착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통증은 더 깊어졌고 결국 물리치료까지 병행해야 했죠. 그러니까 파스가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위치에 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졌던 겁니다. 파스는 약입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을 읽고 자극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곳에 붙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부위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실제로 실험하고 눈앞에서 통증의 변화를 확인한 자리들입니다. 이 부위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파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발바닥을 그냥 걷는데 쓰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몸 전체를 조종하는 기반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될까요? 벽일까요? 천장일까요?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릴 때부터 모든 게 망가집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무릎이 시큰한데 약도 주사도 듣지 않는다? 그럼 저는 늘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분 발바닥부터 무너졌구나. 3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확인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몸의 통증은 아픈 데가 아니라 지탱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그 말단들이 온몸의 장기와 관절, 근육과 연결돼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기능뿐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을 조절하는 신경 허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족부 반사구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 위에 우리 몸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발바닥 가운데는 척추와 연결돼 있고 발가락 아래쪽은 어깨, 안쪽 아치 부분은 허리, 뒤꿈치는 무릎과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천혈. 발바닥 중심에서 약간 앞쪽 발가락을 구부리면 쏙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74세 김영순 여사님은 무릎 관절 통증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병원 약을 1년 넘게 드셨지만 차도가 없었고 계속 아픈 쪽 무릎에만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발바닥, 특히 용천혈 자리에 파스를 붙여보자고 권해드렸고 일주일 뒤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하셨죠. 또 다른 분, 81세 최기환 어르신은 허리 통증으로 3년 넘게 진통제를 드셨는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나서 5일째 되는 날부터 약을 끊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도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아픈 곳만 붙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셔도 됩니다. 다음은 파스를 붙여야 할 정확한 위치와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느냐? 이 질문에 지금부터 정확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발 뒤꿈치에,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 한가운데에 붙이라고 하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붙인 분들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진통제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허리, 어깨, 목, 다리 통증까지 각 통증별로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터지는지 5가지 정확한 위치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뒤쪽, 뒤꿈치 바로 직전 부분을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위가 바로 골렬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발바닥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는 무릎과 직접 연결된 족부 반사구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부위가 무릎 관절의 기혈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실제 현대 임상에서도 골렬을 자극하면 무릎 통증과 부종이 완화된다는 보고가 적지 않습니다. 74세 김영순 여사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 여사님은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날이 흐리기만 해도 무릎이 욱신거려 한 발짝 떼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통증은 반복됐고 결국은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김 여사님께 처음 권해드린 건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시죠. 처음엔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골렬 부위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로 내려가기 전에 움푹한 지점에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아침 무릎을 굽힐 때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걸 느끼셨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는 지팡이 없이 마트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은 그 후로 지금까지도 파스를 꾸준히 붙이고 계시며 그때 발바닥부터 보라고 해주신 게 제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조언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이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부분 처음엔 김 여사님처럼 의심부터 하셨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에 붙이냐, 그냥 시원하기만 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파스를 골절 부위에 일주일 정도만 붙여보신 분들 중 90% 이상이 눈에 띄게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3개월 넘게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고도 하십니다. 통증이 줄고 걷는 게 덜 힘들고 무릎이 예전보다 덜 붓는다는 반응들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더는 무릎만 바라보지 않고 몸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파스를 이 부위에 붙이면 해당 부위의 혈류가 활성화되고 무릎과 연결된 근막과 신경 경로가 자극을 받아 통증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단순히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고 걷기가 힘드신 분이라면 오늘 밤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시고 직접 파스를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당신의 내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굳이 병원에 가서 매번 비싼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병원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시작은 이렇게 쉬운 실천에서부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당기고 옆으로 누워도 편하지 않아서 밤새 자세를 바꿔가며 뒤척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새벽마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질 않습니다. 허리 통증이란 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죠. 그런데 통증의 시작이 허리 자체가 아니라 발바닥 한가운데라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천혈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 부위는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이 시작되는 주요 혈자리로 생명력과 활력을 다스리는 핵심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가 자율신경계와 말초신경 반응, 혈류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됐습니다. 특히 일본 국립후생노동성과 도쿄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용천혈 부위를 자극했을 때 내척수액의 순환과 하체 혈류량이 증가하고 요통 환자에게 유의미한 통증 감소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전통 개념을 넘어 생리학적 변화로 이어지는 자리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셈입니다. 81세 최기환 어르신은 척추 협착증으로 몇 년째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10분이 걸렸고 겨우 일어나도 허리가 무거워 제대로 걷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수차례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늘 일시적이었죠. 그런 어르신께 제가 권해드린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발바닥입니다. 용천혈 자리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처음엔 허리가 아픈데 발에 붙이라고요? 하며 의심하셨지만 다른 건 다 해봤으니 이것도 해보죠. 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5일 뒤 진료실에 들어오신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묵직했던 게 정말 덜해졌어요. 오늘 아침엔 약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통제를 한 번도 드시지 않았고 지금은 하루 2번 산책을 하실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파스 한 장, 그 시작이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가요? 진통제나 주사로는 잠시 통증을 덜 수 있어도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밤만큼은 방향을 바꿔보세요. 발바닥 깊숙한 곳 용천혈을 눌러보는 겁니다. 그 작고 조용한 혈자리가 당신의 허리를 지탱해 줄지도 모릅니다.
팔을 들기 힘들어 셔츠 하나 입는데도 오래 걸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머리라도 감으려면 팔을 들어야 하고 옷을 입으려면 어깨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하루가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의 실마리가 의외로 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 바로 아래, 엄지발가락 밑과 새끼발가락 밑 부위는 어깨와 연결된 족부 반사구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상지, 특히 어깨와 팔 근육의 신경 반응과 깊이 연관된 자리로 알려져 있으며 자극을 통해 뭉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반사점이 어깨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며 실제로 이 부위를 자극하거나 파스를 붙였을 때 어깨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어깨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 박순태 어르신은 50견으로 1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굳어 팔을 들 수 없었고 물을 컵에 따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고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주사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늘 잠깐뿐이었죠. 그런 박 어르신께 제가 권해드린 건 오른쪽 발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발을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파스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후 파스를 작게 잘라서 엄지발가락 아래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 총 2군데에 붙이셨습니다. 이때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민감한 경우는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잠자기 전 시간대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파스에 포함된 멘톨과 살리실산 성분은 국소 진통 작용과 항염 효과가 있어 해당 부위에 직접 흡수되면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의 이완을 도와줍니다. 특히 족부 반사구 위에 정확히 붙일 경우 관련 부위인 어깨와 팔의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깨가 덜 묵직해요. 팔을 위로 조금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셔츠를 입고 오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단추를 스스로 채우고 코트를 걸치는 것도 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나서는 팔을 들어 벽에 걸린 달력을 내리고 물건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슷한 방식으로 파스를 붙이신 다른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경험하신 분이 여럿 계셨다는 점입니다. 같은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5일 만에 목과 어깨의 결림이 풀렸다는 분, 1년 넘게 통증으로 팔을 제대로 못 쓰던 분이 물건을 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몸의 연결고리를 건드린 결과입니다. 지금도 박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십니다. 이거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어깨가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발가락 아래를 살펴보세요. 병원에 가서 비싼 주사나 약을 계속 반복하기 전에 단 몇천 원으로 시작되는 이 방법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10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고 나면 어깨부터 목덜미까지 뻐근해지고 머리까지 띵하게 아픈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바로 발가락 사이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던 자리를 통해서입니다. 발바닥의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약 2cm 아래로 내려온 지점. 이 부위는 동양의학에서 경추 반사점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 반사점은 경추와
머리로 연결된 신경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극을 통해 목 주변 근육의 긴장과 뇌혈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과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족부 반사구 자극 후 20분 이내에 경추 부위의 근긴장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기능성 두통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반사점을 활용해 수많은 환자들의 목 결림, 두통 완화 사례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78세 장경자 여사님은 아침만 되면 목이 뻣뻣해서 세수할 때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고 머리도 자주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목 디스크 판정까지 받으신 상태였고 수면의 질도 매우 떨어졌죠. 그분께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잠들기 전 양쪽 발의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 발바닥 쪽으로 약간 내려온 위치에 작게 자른 파스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사흘째부터 아침에 목이 훨씬 덜 뻐근하고 고개가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통제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밤잠도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죠. 놀라운 건 장 여사님처럼 이 자리에 파스를 붙이고 두통과 목 긴장 완화를 경험한 분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김도현 어르신은 수년간 목 근육이 늘 굳어 있어서 아침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아침에 목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68세 이정혜 여사님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고 나면 늘 머리가 띵하고 목덜미가 당겼는데 파스를 붙이고 자고 일어난 날은 뒷목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고개 숙이는 습관이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엔 이 단순한 방법이 오히려 진통제보다 더 오래가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붙이기 전엔 발을 따뜻하게 담가 혈류를 높이고 완전히 말린 후 파스를 작게 잘라 붙이세요. 멘톨이나 살리실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파스를 고르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면 밤사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이런 작은 실천이 훨씬 오래갑니다. 오늘 밤 발가락 사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당신의 통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무릎 아래가 뻑뻑하게 부어오르진 않으셨나요? 종아리는 단단하게 뭉치고 다리 전체가 무겁게 느껴져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걸은 날이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죠. 심지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무거운 다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이럴 때 대부분 다리나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시는데 실제로 더 효과적인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뒤꿈치의 중앙 부위, 하체 혈류가 집중되는 중심순환 반사점입니다. 이 부위는 정맥 혈류의 귀환점이자 림프 흐름과 연결돼 있어 붙이기만 해도 다리 전체의 우렬과 압박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구조입니다. 68세 김정숙 여사님은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종아리가 당겨 잠들기조차 어려우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맥순환 문제라며 압박 스타킹을 추천했지만 답답하고 불편해 자주 벗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양쪽 발 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이는 것. 이건 제가 38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만들어낸 저만의 실전 팁입니다. 다리에 붙이기보다 다리로 가는 길목인 발 뒤꿈치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수없이 확인했죠. 이 부위는 특히 정맥 귀환과 림프 순환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사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신발 신을 때도 부기가 덜해요. 일주일이 지나서는 낮에 오래 걸어도 붓기가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림프 순환 관련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발바닥 뒤꿈치 부위의 온열 자극 요법이 하지 부종 및 무거움 증상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종아리가 자주 뻐근하고 다리가 붓는다면 오늘 밤 이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약이 아니어도 이렇게 가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를 드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어떤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체득한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붙이는 시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보통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본격적인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류순환과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든 흡수와 작용이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파스는 잠들기 직전,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는 게 가장 좋다고요. 이 시간에 붙이면 파스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고 자는 동안 움직임이 적어 피부 자극도 덜하니까 효과가 더 오래갑니다. 붙여두는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보다 짧으면 파스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효과가 약하고 반대로 하루 종일 붙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24시간 이상 파스를 붙인 분들 중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진물이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화상처럼 벗겨지는 접촉 피부염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파스에 포함된 멘톨, 캡사이신, 살리실산 같은 성분이 장시간 피부에 노출되며 발생하는 자극 반응 때문입니다. 이들 성분은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시간 부착 시 피부 장벽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떼어내고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매일 확인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은 매일 밤 붙이시고 증상이 좋아지면 이틀에 한 번씩 붙여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2, 3일은 잘 모르겠던데요? 하시는데 대부분 4, 5일쯤부터 몸이 반응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십니다. 붙이기 전엔 꼭 발을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물기를 깨끗이 말려주세요.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기피나 생강을 우린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물보다 더 깊은 따뜻함이 들어가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했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하시지만 직접 해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이 간단해 보여도 혈액순환을 돕고 파스의 밀착력과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처나 습진이 있는 부위엔 붙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인데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렵거나 붉어지면 하루 이틀은 쉬어가시고 그동안은 다른 쪽 발이나 부위로 위치를 바꿔 붙여보세요. 같은 자리에만 계속 붙이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씩은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직접 체득한 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 아래 두고 천천히 굴려보세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하루 3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자극하면 파스 성분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 혈류도 빨리 돌기 때문에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76세 김영수 어르신은 파스를 붙여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병행하신 뒤로는 며칠 만에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이처럼 같은 파스를 쓰더라도 붙이는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파스의 인공적인 성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저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같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발바닥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르시면 파스를 붙인 것과 비슷한 혈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오일을 바르면 흡수력도 높아집니다. 약이 부담되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붙이는 방식 또는 바르는 방식부터 한번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한때 무릎, 허리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때 이 방법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도 고통 속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아프고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76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